신은 정말 자유로운 사람입니까? 우리는 민주주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누구나 의견을 말할 수 있고 누구나 선택할 수 있으며 누구나 비판할 수 있습니다. 독재자도 없고 검열관도 없고 사상경찰도 없습니다. 당신은 자유롭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SNS에 글을 쓸 때 당신은 정말 솔직한 생각을 씁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먼저 계산해보고 쓰십니까? 회의에서 발언할 때 당신은 정말 자신의 의견을 말합니까? 아니면 다수의 분위기를 파악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말하십니까? 누군가 총을 들이대지 않아도 당신은 스스로를 검열합니다. 누군가 침묵하라고 명령하지 않아도 당신은 스스로 조용해집니다. 왜일까요? 사회적 비난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다수와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다수가 정해준 생각 안에서만 움직이고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민주주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이상하게도 점점 더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자유는 늘 좋은 것이라고 배워왔습니다. 평등은 인류가 오랫동안 꿈꿔온 이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현대인은 이전 시대보다 더 고립되고 더 불안하며 더 쉽게 분노할까요? 이 질문을 200년 전에 이미 던진 사람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사상가 알렉시스 드 토크빌입니다. 1805년 프랑스 베르네유에서 태어난 알렉시스 드 토크빌은 노르망디 귀족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법관이 되어 프랑스 법원에서 일했고 1831년 25세의 나이로 동료 귀스타브 드 보몽과 함께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명목상으로는 감옥제도 연구였지만 실제로는 민주주의를 연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9개월간의 미국 여행 후 1835년 미국의 민주주의 한 권을 출간했고 1840년 2권을 완성했습니다. 1859년 54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토크빌은 귀족 출신이었지만 혁명 이후의 시대를 살았고 왕정이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떠오르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프랑스 혁명 때 단두대에서 처형되었고 부모는 감옥에 갇혔다가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토크빌은 구체제의 몰락과 새로운 시대의 등장을 몸으로 경험한 세대였습니다. 토크빌은 1831년 미국으로 떠납니다. 겉으로는 감옥제도를 연구하기 위한 방문이었지만 그의 진짜 관심은 하나였습니다. 민주주의는 인간을 어디로 데려가는가? 그는 미국을 보며 충격을 받습니다. 유럽과 달리 신분제가 약했고 누구나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었으며 사람들은 스스로를 평등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묘한 기류를 느낍니다. 사람들은 자유로웠지만 서로 깊게 연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평등했지만 모두가 서로를 경쟁자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수의 의견이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토크빌은 경고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왕이 사라지지만 더 무서운 것이 등장한다고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수의 폭정입니다. 왕의 폭정은 눈에 보입니다. 한 사람이 억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수의 폭정은 훨씬 교묘합니다. 사람들은 다수가 옳다고 믿습니다. 다수의 의견이 곧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수는 스스로 침묵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회의에서 당신과 다른 9명이 있습니다. 어떤 안건에 대해 9명이 찬성하고 당신만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침묵합니다. 9명이 찬성하는데 내가 틀렸나? 혼자만 반대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 거야. 그냥 따라가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다수의 폭정입니다. 누군가 강제로 입을 막지 않아도 사람들은 스스로 말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처벌하겠다고 위협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스스로 순응합니다. 토크빌은 이렇게 말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인간은 물리적으로는 자유로울 수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점점 획일화될 위험이 있다고요. 사람들은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고 고립될까봐 스스로 생각을 수정하게 됩니다. 오늘날 SNS를 보십시오. 어떤 사건이 터지면 몇 시간 안에 올바른 의견이 형성됩니다. 사람들은 그 의견에 동조하는 댓글을 달고 좋아요를 누르며 리트윗합니다.
다른 의견을 말하는 사람은 즉시 공격받습니다. 몰상식하다. 시대에 뒤떨어졌다. 문제가 있다는 비난을 받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사람들은 침묵합니다. 정말로 그 의견에 동의해서가 아니라 다수와 다르게 보이기 싫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토크빌이 200년 전에 경고한 다수의 폭정입니다. 여기서 토크빌의 통찰은 더욱 깊어집니다. 그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평등이 가져오는 부작용을 분석합니다. 평등은 인간을 해방시키지만 동시에 인간을 고립시킨다고 말합니다. 신분제가 강한 사회에서는 사람들 사이에 위계가 있었지만 동시에 강한 공동체도 존재했습니다. 농노는 영주에게 종속되어 있었지만 동시에 영주로부터 보호받았습니다. 길드의 수공업자는 규제를 받았지만 동시에 길드로부터 지원받았습니다. 계급은 있었지만 소속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모두가 평등하기 때문에 모두가 독립된 개인이 됩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누구도 다른 사람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야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공동체에 기대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은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겉으로는 자율성이지만 실제로는 고립입니다. 토크빌은 이를 개인주의라고 부릅니다. 이 개인주의는 이기주의와는 다릅니다. 그러나 결국 사람을 혼자 남겨둡니다. 그리고 고립된 개인은 무엇을 선택할까요? 그는 점점 더 강한 국가를 원하게 됩니다. 자신을 대신해 결정해주고 보호해주고 책임져주는 존재를 원하게 됩니다. 토크빌은 이것을 부드러운 전제정치라고 설명합니다. 과거의 폭군은 채찍을 들었지만 민주주의의 전제정치는 보호자의 얼굴을 하고 나타납니다. 국가는 말합니다. 당신을 대신해 생각해주겠다. 당신을 대신해 선택해주겠다. 당신을 보호해주겠다고요. 사람들은 편안해집니다. 선택의 부담에서 벗어나고 책임의 무게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나 그 순간 자유는 조금씩 줄어듭니다. 토크빌은 말합니다. 민주주의는 스스로를 파괴할 수도 있다고요.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 자유를 감당하지 못할 때 말입니다. 여기서 그의 통찰은 오늘날 더욱 날카롭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누구나 의견을 말할 수 있지만 동시에 모두가 감시당하는 공간에 존재합니다. 사람들은 좋아요의 숫자로 평가받고 다수의 반응에 따라 움직입니다. 다수의 생각과 다르면 공격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침묵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토크빌이 말한 민주주의의 그림자입니다. 형식은 자유롭지만 정신은 위축될 수 있습니다. 평등하지만 동시에 모두가 서로를 의식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19 팬데믹 때를 보십시오.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견을 공개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비과학적, 이기적, 반사회적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수의 의견이 올바른 의견으로 여겨졌고 다른 의견은 틀린 의견으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토크빌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민주주의를 비판했지만 동시에 사랑했습니다. 그는 자발적 결사체를 강조했습니다. 국가에만 의존하지 않고 시민들이 스스로 모여 공동체를 만들고 책임을 나누는 것. 교회, 지역 모임, 시민단체, 자발적 연대가 민주주의를 건강하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미국에서 토크빌이 놀란 것 중 하나는 시민들의 결사 능력이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즉시 모여서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정부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조직을 만들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예를 들어 마을에 도서관이 필요하면 시민들이 모금해서 도서관을 세웠습니다. 도로가 필요하면 시민들이 힘을 합쳐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교육이 필요하면 시민들이 학교를 세웠습니다. 정부는 최후의 수단이었고 시민들이 먼저 나섰습니다. 이런 경험이 사람들을 성장시켰습니다.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 법을 배웠고 타협하는 법을 익혔으며 책임을 지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자유는 이론이 아니라 실천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지방 자치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작은 공동체에서의 참여 경험이 사람을 성장시킨다고 믿었습니다. 자유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자유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는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자유는 부담스럽지만 그 부담을 감당할 때 인간은 성숙해집니다. 민주주의는 완성된 체제가 아니라 계속 유지해야 할 긴장 상태입니다. 토크빌의 사상은 단순한 정치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 심리에 대한 깊은 통찰입니다. 평등을 갈망하면서도 인정받고 싶어하는 인간, 자유를 원하면서도 책임을 두려워하는 인간에 대한 분석입니다. 우리는 정말 자유를 원할까요? 아니면 편안함을 더 원하는 걸까요? 우리는 정말 평등을 원할까요? 아니면 비교 우위를 원할까요? 우리는 책임지고 선택하고 싶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대신 정해주길 바랄까요? 토크빌은 우리에게 불편한 질문을 남깁니다. 민주주의는 제도가 아니라 인간의 상태라고요. 그 상태가 건강하지 않으면 제도도 무너진다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분열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다수는 점점 더 강해지고 소수는 점점 더 조용해집니다. 토크빌은 200년 전에 이미 그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그는 미래를 예언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통찰은 오늘도 유효합니다. 자유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평등은 우리를 경쟁하게 만듭니다. 민주주의는 우리에게 책임을 요구합니다. 그 부담을 외면할 때 우리는 스스로 전제 정치를 초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부담을 감당할 때 민주주의는 살아 움직입니다. 결국 민주주의의 운명은 제도가 아니라 시민의 용기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다수의 생각에 기대어 안심할 것인가? 아니면 불안하더라도 스스로 생각할 것인가? 토크빌은 조용히 말합니다. 자유는 위험하지만 그것을 포기하는 순간 인간은 작아진다고요. 그리고 민주주의는 스스로를 지키려는 시민이 있을 때만 살아남는다고요. 지금 이 시대에 그의 경고를 다시 읽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정말 자유로운 인간으로 남을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묻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인간의 내면을 비추는 또 한 편의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철학의 여정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